네, 7시 5분이 돼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집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레퍼런스 관리를 볼 건데, 관리는 일단 총 5가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룹입니다. 그룹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레퍼런스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오늘 오신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여러 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룹 방법이 있는데, 뭐 2가지 중에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룹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ll reference랑 그룹과 import reference랑 그룹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룹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 수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create 그룹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my groups라는 메뉴 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그룹은 그룹 셋과 아래쪽에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레퍼런스 모아놨는데 보시면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룹 세트가 되겠고, 요 마이 그룹스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룹 메뉴들이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메뉴들은 상단에 있는 그룹스 메뉴랑 똑같아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주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룹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그룹은 그룹 아래로 하이 그룹은 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룹 셋 아래로 그룹만까지만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세트를 만들고 싶으면은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뉴 그룹 셋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만든 그룹 셋 아래로도 또 그룹을 만들어서 해두시면 되세요. 그러면 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이름을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 이름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자동으로 얘가 솔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주고서는 이름을 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막 자동으로 이제 솔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솔팅을 막아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을 생성하고 나면은 내 레퍼런스들을 각각 그룹별로 이제 리스팅 이제 바꿔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내 레퍼런스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 A라고 그룹에 넣고 싶은 것들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으려다 보니까 지금 뭐 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50개, 100개 되면 좀 어렵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복수계를 한 번에 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꼭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복수계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은 복수계를 선택하고, 그 세 개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은 나는 전체를 다 그냥 그룹에 다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키랑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물론 전체 선택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이게 많을 때는 오래 걸리겠죠. 그때는 컨트롤 키랑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가 셀렉트가 되게끔 돼 있고, 이 상태로 모든 거를 다 그룹에 넣어줄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근데 그룹은 이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거는, 그룹 자체가 어떤 폴더에 파일을 집어넣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걸 예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간호라 권혜연 선생님의 논문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연 선생님의 논문을 제가 A라는 그룹에도 넣고 B라는 그룹에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A라고 태그한 것들만 모여라는 식으로 필터링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겠죠. B라고 태그한 것만 모여라고 하면 권혜연 선생님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논문 나올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퍼런스가 여러 개의 그룹에는 꽂힐 수는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그룹을 쓰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 중에서 A라고 그룹핑한 것들만 필터링 해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놨을 때 권혜원 선생님을 A라는 필터에서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즉 그룹에서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Remove References from Group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룹에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그룹만 사라지게 되고 B에서 남아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레퍼런스에서는 지워지지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에서만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룹은 필터링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 기능은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것들은 레퍼런스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가지고 해서는 다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 필요한 것들은 뭐죠? 원문을 보시고 테이블이나 피겨나 리절트 부분 다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논문들이 마음에 드는데 이걸 원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 우측에 썸머리 탭에 보면 어태치 파일이라는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썸머리 탭에 있는. 그래서 어태치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든지 다 이 레퍼런스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이 해당되는 하나의 레퍼런스에다 파일이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때는 PDF, JPG, DOC, PPT, 엑셀 등등 파일의 유형은 상관없이 다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파일의 개수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파일은 붙이고 싶은 만큼 붙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의 레퍼런스에 붙이는 파일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문 파일 붙을 거고요. 뭐 피겨가 여러 개로 그냥 파일이 쪼개져 있다. 피겨 JPG 파일 좀 붙겠죠. 뭐 테이블 붙을 수 있고 서플먼트리 매트리얼 이런 거 붙을 수 있겠죠. 뭐 그다음에 관련 자료도 몇 개 더. 그러니까 사실상은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붙진 않지만 붙이시고 싶은 만큼은 다 붙게끔 되어 있어요. 네, 파일을 붙이고 나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오픈 위드라는 메뉴가 뜹니다. 오픈 위드는 뭐냐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내 PC에서 연결된 프로그램을 열게끔 되어 있어요. 즉 지금 PDF 같은 경우는 제 PC는 어도보 리더로 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위드 어도보 어크로벳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제 DOC 같은 경우는 오픈 위드 MS 워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내 PC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해당 파일을 실행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 붙인 파일들은 딜리트를 통해서 지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되는데 자, 그럼 파일을 붙이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문제는 레퍼런스가 100개, 200개가 넘어가면은 PDF 파일을 언제 다 붙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이에요. 해당되는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레퍼런스 중에서 이거 다 선택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볼까요? 네, 선생님들 그냥 랜덤하게 한 5개 정도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요 6개 아이콘 중에 5번째 거가 Find Fulltext 버튼인데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기 좀 복잡하죠. 이게 모양 딱 직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한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팝업 메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Find Fulltex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예 명칭이 Find Fulltext예요. 그래서 Find Fulltext 눌러서 찾아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에 그룹이 생겨요. Find, Fulltext, Searching이란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교환을 보시게 되면은 Searching은 내가 집어서 내가 딱 셀렉트를 해서 명령을 내린 개수고 점점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떨어진 카운트들은 Found PDF나 Found URL, Not Found 이 3가지 중으로 결정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Found PDF는 당연히 PDF를 찾아서 첨부가 완료된 거고 Found URL과 Not Found 못 찾은 거예요. 근데 found URL은 URL 있으니까 누르면 원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found URL을 누르게 되면은 원문을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문을 사세요까지만 해줍니다.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작권에 의해서 출판사 중에서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문헌들은 그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페이지까지만 딱 URL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not found는 뭘까요? 아예 못 찾은 경우에요. PDF가 그러니까 원문이 너무 오래전 거라서 PDF 자체가 없거나 또는 국내 문헌들이 잘 못 찾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잘 찾아주는 경우들은 오픈 어세스 이렇게 열려져 있거나 저작권에서 좀 허가가 되어 있는 논문들은 잘 찾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found URL로 하나가 들어왔어요. found URL가 not found네요. 딴 거를 조금 더 돌려놔야 되겠네요. 찾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못 찾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 자체를 펀메드나 이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받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이렇게 found PDF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썸머리 탭에 PDF 파일이 붙게 되고 오픈 위드 어도보 리더로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PDF 파일들을 바로 열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PDF 파일을 처음부터 어태치 파일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find footat으로 다 돌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붙은 것들만 도서관을 통해서 보시면 되세요. 도서관에서 이런 것도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널들이 저작권에 의해서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붙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수집한 게 전부 다 오픈 어세스 관련된 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저널들이고 저작권에도 굉장히 스트릭하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다 붙겠죠. 근데 다 국내 문헌들만 다 모아놨거나 또는 저작권에서 굉장히 스트릭하거나 또는 굉장히 오래된 것, PDF가 없을 만한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PD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DF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PDF가 지금 붙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오픈 위드 어크로벳 이렇게 해서 열게 되겠죠. 물론 여기 보시는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어크로벳으로도 열 수 있지만은 아마 잘 보시면은 이게 보셨을 거예요. 오픈이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PDF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오픈은 PDF만 미리 볼 수 있게끔 엔드노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PDF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노테이션 같은 걸 이제 다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커 어노테이션 메뉴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흔히 하는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던가 뭐 언더바, 취소선, 그다음에 메모 기능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견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창을 닫게 되면은 변경된 PDF상에 변경되어 있는데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라이브를 닫아요, 이제. 자, 닫고서는 제 엔드노트 라이브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고 선생님한테 다 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압축돼 받은 거를 압축을 풀고 이 엔드노트 라이브를 각각 PC에서 각자 실행하시겠죠. 각자 실행하시면 어떤 게 보이느냐? 바로 이렇게 제가 모아놓은 레퍼런스 수집된 거 보이고 PDF 붙여놓은 것도 다 당연히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해 둔 것도 다 갑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업하셨냐면은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레퍼런스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하시고 별도의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막 모으세요. 그러면 PDF 파일도 모을 때 보면 파일명이 다 중구난방이니까 그걸 또 다 일일이 통일성에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엔드노트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 리스트업 다 돼 있죠. 네, 레퍼런스 리스트업 다 됐죠. 썸머리 탭에서 초록까지 다 정보 읽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읽을 수 있죠. 엑셀은 막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네, 다 이렇게 늘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아까 어디다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서치 노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뭐 연구 제한점 이거 정리해 놔야 되겠다. 그럼 여기다 제한점도 쫙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원문 어떻게 보면 되죠? 여기 각각 레퍼런스별로 다 링크해 놨잖아요. 이렇게. 요거 열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메모나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터페이스에서 다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다들 이렇게 하나로 보시고 같이 공유해서 보시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 PDF 파일을 갖고 계시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별도로.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 에즈 버튼이 있습니다.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PDF 파일을 별도로 뽑아서 저장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파일 네임은 저자명, 연도와 타이틀의 일부분이에요. 왜 타이틀의 일부냐? 타이틀이 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 때문에 이 파일명이 너무 넘쳐나면 안 돼서 오류 나가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게끔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들은 내가 따로 갖고 있고 싶다라고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물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용량이 너무 커지면 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는 그러면 파일 개수도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레퍼런스를 모으는 개수 제한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나의 라이브러리 5만 개도 모아봤는데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요게 많아봤자 어차피 요 파일만 커져요. 요 용량만 커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막 담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PC에 이미 PDF 파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많이 모아놓은 것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엔도노트에다 같이 모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PDF 파일에 논문 정보를 반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폴더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들의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별도로 아까처럼 뭐 find, full text 이런 메뉴명이 있는 건 아니고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import라는 걸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제가 시연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 PC에 PDF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기 보시게 되면은 PDF 반입 실습해서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PDF 파일을 일단 3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PDF 파일들은 제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없기 때문에 이걸 불러와서 구축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엔도트 라이브를 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일에 임포트의 폴더 그 매뉴얼에 지금 캡처가 되어 있는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파일에 임포트의 폴더 메뉴를 누릅니다. 이 폴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매뉴얼처럼. 여기서 첫 번째 choose 버튼을 통해서 내가 PDF로 모아놓은 그 폴더를 선택하면 돼요. PDF가 보이는 폴더 선택하고 그다음에 2개 옵션이 있는데 그냥 옵션 다 체크해 둘게요. 세 번째 있는 임포트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PDF로 고정입니다. 단일이에요. 듀플리케이트 중복은 그냥 일단 지금은 신경 안 쓸게요. 이 상태로 임포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좌측에 그룹이 생성이 돼요. 제가 그룹을 생성하니까 옵션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find full text나 요 PDF 파일을 갖고 오는 건 똑같지만은 양이 많으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하나씩 다 읽고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시면 되실 거예요. 돌려놓으시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PDF 파일이 3개였어요. 3개가 다 붙었습니다. 붙은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레퍼런스 리스트 앞에 클립 모양 아이콘이 생성된 게 이게 바로 파일이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되면은 제가 아까 불러온 PDF 파일이 붙어 있고 에디트 탭에 가면은 정보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입력한 게 아니죠. PDF 파일을 읽어오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고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DF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정보가 구축이 돼요. 물론 100%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애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처럼 파일은 들어왔는데 타이틀의 파일명만 딱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머지 정보가 1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PDF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은 PDF 파일의 메타데이터라는 정보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레퍼런스 생성을 해주는데 이 정보가 없는 PDF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못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 내가 논문을 스캔해서 인쇄대본을 스캔해서 만들었다? 이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다시 정보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추가는 어디서 한다? 펌베드나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일이 내가 어서, 이어, 타이틀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그럼 요거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논문마다 이제 우리가 DOI라는 정보가 있을 때가 있어요. DOI 정보. 자, DOI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아까 우리가 펌메드 검색한 거에 보게 되면은 펌메드에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타이틀 위쪽에 DOI라고 해서 10점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자, 그럼 이 DOI 정보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여기를 쭉 10점부터 항상 10점부터 시작해요. DOI 정보는. 자, 이걸 복사하시고 여기 DOI 필드에다 붙여넣어요. 물론 지금 이 논문이랑은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요. 자, 세이브를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DOI 정보를 읽어서 들어온다고. 그럼 얘를 DOI 정보를 읽어줘라고 하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DOI 정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클릭하시고 Find Reference Update란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DOI 정보를 붙여놓고 레퍼런스 업데이트해라 하게 되면은 얘가 이 DOI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지 정보를 끌고 옵니다. 찾아서 어떤 게 나오느냐? 팝업창이 이런 팝업창이 나와요. 자, 너는 이렇게 다 비어져 있던데 이런 정보가 네 DOI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끌고 온 거야. 한번 업데이트 올 필드라고 제일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내가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아도 다 붙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DOI 정보를 붙여넣으니까 논문이랑 달라요. 내용은 제가 그냥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나중에는 그 논문과 맞는 DOI 정보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펌메드나 뭐 구글에서 막 정보 수집해서 PDF 파일 붙여놨고, 내가 갖고 있던 PDF 파일도 막 같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된 게 있겠죠. 양쪽에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중복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집을 할 때, 수집할 때부터 내가 이걸 수집을 했었나 하고 다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한 다음에 뭐 체크해서 수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수집은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논문을 쓰기 직전이라던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직전이라던가 뭐 보고를 하기 직전에는 그때 중복을 찾아서 걸러주면 됩니다. 자, 중복을 찾는 방법은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활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중복 찾기라고 되어 있는 이 매뉴얼 여기 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중복 찾기 페이지 끝까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매뉴얼이랑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복을 찾을 때는 올 레퍼런스에서 찾는 거예요. 올 레퍼런스에서. 올 레퍼런스 선택을 해두신 상태에서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Find Duplicate 클릭. 하게 되면은 중복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있다라고 팝업 창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팝업 창이 안 나타나는 경우는 중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복이 있으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중복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어디가 중복이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엔드노트가 중복을 걸는 방식은 이 구두점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똑같아야지만 중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가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 중복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캔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캔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중복된 것들 중에서 하나만 남겨주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팅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rash 교환에 있는 것처럼 Move Reference Trash를 하시게 되면은 휴지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된 깔끔한 14개만 남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교환 파일에도 적어놨지만 데이터베이스별로 형식이 달라서 전체 중복을 삭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서 2차 중복 논문 제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으세요. 자, 어느 때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교환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하이라이트된 이 두 개의 논문은 100%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문인데 이게 중복 제거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Find Duplicate 기능으로 걸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학술 지명이 하나는 풀네임으로 들어왔고 하나는 약어로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노트는 글자가 똑같아야 중복인데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더 중복을 제거할 명령은 줄 수 있는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이 아닌 것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조금은 여유롭게 좀 두고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 옵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좀 골라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와서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눈으로 보다가 이거 중복이네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클릭해서 Move Reference Trash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지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복을 눈으로 한 번 더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깔끔하게 중복이 없는 상태의 라이브러리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가끔가다 잘못 지울 수도 있겠죠? 선택해서 이거 했는데 잘못 지웠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실 때는 요 트래시에 가시면 되세요. 왼쪽에는 트래시에 가시게 되면은 남아 있게 되고 트래시에서 내가 복구하고자 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그룹핑 나누는 것처럼 올 레퍼런스에다 다시 던져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낼 때도 그냥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트래시로 보내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물론 트래시는 당연히 트래시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MPT 트래시라는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트래시는 뭐 매번 비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쩌다가 가끔씩 복구하고 싶을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를 위해서 뭐 매번 비우지 마시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정보까지 다 걸러지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좀 정해야 되는데 1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룹으로 정리한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새로 수집을 하시는 게 또 방법이 있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아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일에 new 들어가서 그냥 또 만듭니다. 예,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케이스 리포트 쓸 건데 하고서는 만들어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들어서 쓰셔도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워드도 하나의 파일 갖고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라이브러리는 그냥 여러 개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유럴칠 때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만들어 두게 되면은 내가 새롭게 만든 라이브러리 새로 수집을 해야지라고 해서 아예 새 걸 수집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미 수집을 다 하고 정리를 다 끝내놓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파일도 찾아놓고 정리 다 해놨는데 그럼 새로 수집하고 또 다시 파일 수집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로 내가 했던 거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옮기고 싶은 거 선택을 합니다. 옮기고 싶은 거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copy reference to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choose library에서 새로 열려져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미 열어놨으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아예 떠 있어요. 지금도 떠 있고 아니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탄생시킬 수도 있고 원래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있다 이걸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글로 이게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5개가 움직이게 됐고 각각에 보면은 파일도 다 오게끔 돼 있고요. 네, 똑같아요. 파일 온 거 열어보게 되면은 아까 메모해 놓은 거 있었죠. 그런 것도 다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피 방법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작업이나 아까 리서치 노트 써놓은 거 있잖아요. 리서치 노트 다 같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시면은 내가 작업을 이미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2번, 3번 작업할 필요는 없다. 레퍼런스도 하나씩 하나씩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MS 워드 연동해서 논문을 쓸 때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엔드노트를 MS 워드 연동해서 쓰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 작업을 어디서 한다? 워드에 있는 엔드노트 탭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참고문을 삽입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을 삽입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요. 복수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에 오셔서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 본문의 가장 하단 쪽에 레퍼런스가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PC에는 워드를 실행해 주시고 MS 워드 실행해 주시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열어놓은 상태에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워드는 이 상태에서 워드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드를 실행하시면은 지금 이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세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세문서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 이제 인서트를 해볼 건데, 이 상태로 그냥 인서트를 막 해보시게 되면은 잘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붙일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엔드노트에 가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 이렇게 초록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의 일부분을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우클릭해서 카피하셔서 워드에다 붙여 넣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글자가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글자를 좀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초록에서 똑같이 글자만 옮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워드에 엔드노트 22 이런 탭 메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이 메뉴는 내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 엔드노트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그냥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초록의 일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갖고 오시고, 이 세팅까지 오도록 할게요. 네, 되셨으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엔드노트 탭 메뉴를 선택을 해놓고, 네, 내가 어디에다가 문구를 넣을 건지, 인용번호 넣을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두점 앞쪽에다 찍어 놓도록 할게요. 이게 커서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구정마다 좀 달라요. 어디는 구두점 뒤에다가 인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구두점 앞에 인용할 때도 있고 다른데, 저는 일단 구두점 앞쪽으로 해서 커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메뉴 들어가요. 아까 열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메뉴. 여기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거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3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뭐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끝났으면은 다시 워드로 와서 엔드노트 탭 메뉴에 좌측에 보면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근데 그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세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하시면 메뉴가 4개가 등장할 건데 그중에 두 번째인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 참고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저는 숫자로 들어왔는데 본문 내 인용 번호가 저랑 다르게 이렇게 들어왔을 수 있으세요. 어떤 식이냐면은 저자와 연도 순으로 들어오고 레퍼런스가 이렇게 초록 정보까지 막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 모양을 보여주는 거를 스타일이라고 아까 앞전에 용어 설명할 때 말씀했던 엔드노트 스타일이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가 어노테이티드라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를 드롭다운 바를 누르시고 스타일의 드롭다운 바를 누르시고 여기를 넘버드로 바꿔볼까요? 넘버드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레퍼런스도 초록이 안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여기 앞에 집어넣었으니까 이번 좀 뒤쪽에다가 다시 한번 커서를 더 보시고 레퍼런스도 한번 다른 걸로 뭐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걸로 똑같이 선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워드로 와서 커서 위치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누르시고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글자 누르시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부분은 아까 먼저 넣은 거는 1번부터 3번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뒤에 있는 건 자동으로 번호가 정렬이 되고요. 아래쪽에도 레퍼런스가 그 순서에 맞춰서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참고문을 집어넣으면 장점은 번호 정렬을 얘가 자동으로 잡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퍼런스의 형식, 모양들이 일관성 있게 해주게 되죠. 이것 때문에 엔드노트를 써서 논문을 쓰시면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간축시킬 수 있습니다. 논문을 한 편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이게 왜 다 어마어마한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전에는 이걸 손으로 쓰시던 분들은 본문 내 번호를 다 손으로 맞췄어요. 다 맞춰놨는데 지도 교수님이나 교신자재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 2개 빼고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거 번호 다 다시 바꿔야 돼요. 손으로. 그거부터 일단 편해요. 번호는 알아서 맞춰주니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레퍼런스를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엔드노트에 모아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A라는 PDF에서 하나 따오고 B라는 PDF에서 2개 따오고 C에서 뭐 하나 따오다 보니까 모양이 서로 다 달라요. 손으로 다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20몇 개 정도의 레퍼런스 손으로 다 맞춰놨는데 투고했는데 리젝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타겟에 투고를 하려다 보니까 걔는 또 형식이 다 달라요. 그럼 손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바꿔요. 엔드노트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타일로 바꿔버립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다 바뀌어요. 20개든 100개든. 그래서 이 엔드노트를 써서 하시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시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써서 논문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노트에서 이렇게 참고문을 삽입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 딱 하나는 아니고 엔드노트 매뉴얼 찾아보면 한 7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아이콘 클릭해서 아이콘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커서 위치를 내가 설정을 딱 두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들어간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논문을 쓸 정도의 단계에 오시면은 이미 이 모든 레퍼런스는 리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인용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넣는 방법 중에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다른 곳에 엉뚱한 게 들어가거나 잘못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엔드노트 쓰시는 분들이 좀 에러가 난다고 하던데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을 임의로 편집하셔서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엔드노트 교육을 안 들으시고 그냥 막 쓰신 경우들이 대부분이 발생하시는 경우들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들은 클릭할 때 회색 음영으로 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의로 편집한다라는 거는 내가 키보드에 딜리트 백스페이스로 지운다거나 뭔가 타이핑을 해버린다거나 컷 앤 페이스트로 그 회색 음영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맨 앞전에 용어 설명을 드릴 때 필드 코드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필드 코드라는 거는 워드와 엔드노트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서로가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다. 즉 엔드노트의 데이터가 워드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쭉 드래그를 했을 때 진하게 회색 음영이 잡힌 데가 다 이게 엔드노트의 데이터가 묻어있는 곳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뭐가 묻어있다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눈엔 1부터 3으로 그냥 보이게끔 옷을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무슨 정보가 있냐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저자연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초록 정보도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중에서 이것만 보여줘라고 쇼하는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2번 레퍼런스가 잘못 들어왔네? 하고 2번 레퍼런스를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을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준다? 에러 납니다. 번호 정리를 안 맞아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문단을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이거 잘라내기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죠? 그 진한 회색 음영 걸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쓰지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엔드노트 에러 발생률이 0%예요. 절대 에러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돈 받고 팔면 그게 양심이 없겠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 에러가 날 일 없습니다. 방법만 아시면은. 자, 그럼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해요. 요 참고문헌 삭제 방법만 제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요 삭제 방법을 제대로만 하시면은 에러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메뉴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 앤 매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팝업 메뉴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우측에 있는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리무브 사이테이션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 이거 누르셔서 지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지우는 거 먼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레퍼런스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할게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서트한 게 리스트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2개씩만 남겨볼게요. 그래서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임의로 일단 2개씩만 남겨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리무브 사이테이션 했다고 해서 바로 바깥쪽에 활성화되진 않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OK를 눌러보면은 1, 2, 3, 4 이렇게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오류가 안 나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번 레퍼런스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드래그해서 딜리트가 아니라 에디트의 매니지, 사이트 맨 들어가서 두 번째 거, 2번에 있는 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삭제하면 절대 에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단을 앞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여기 3, 4번이 이렇게 저는 껴있거든요. 여기 3, 4번이. 그러면 이 3, 4번이 껴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 참고 문헌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고 요 3, 4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잠깐 빼놔요. 그래서 리무브에서 빼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을 드래그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잘라내서 앞으로 붙여버려요. 자, 문단 위치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문헌 3번, 4번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인서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참고문헌 3, 4번에 해당되는 레퍼런스를 찾아서 선택하고 인서트를 해주면 여기가 3, 4번이 오는 게 아니죠. 앞쪽으로 왔으니까 얘가 1, 2번으로 알아서 바뀌어줘야 되고 뒤에가 3, 4번이 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번호도 바꿔주고 내가 다른 주기만 지워주면 회색 음영을 건들지 않고 편집이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렇게 지금은 구두점 앞쪽에 인용번호 들어가 있는데 다른 타겟에다가 투구를 하려다 보니까는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가래요.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를 보내기 위해서 얘를 잘라내서 보내면 안 되겠죠. 진한 회색 음영이니까 그냥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에다 찍어주면은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이동한 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색 음영만 건드리지 않고 편집을 하시면 절대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드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잠깐 빼놨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금방금방 할 수 있으시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아웃풋 스타일 변경은 아까 잠깐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학술지마다 각각의 양식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양식을 일괄적으로 바꿔준 게 스타일 파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 파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편집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직접 편집은 가능하신데 이거 배우려면 저랑 2시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아끼시기 위해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쓰게끔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능은 한데 여기는 전주제 분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저널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옛날 거일 수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다 신청할까요?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로그인 하시고 엔드노트 메뉴, 요 엔드노트 다운받았던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은 메인에는 엔드노트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스타일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저널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저널명들을 올려놨고 이거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저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검색을 하셔서 해당되는 저널명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파일 첨부가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ENS라는 확장자로 가진 파일이 하나 첨부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받으시면 되세요. 요거 받으셔서 내 PC에 저장하면은 스타일 파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요 안내사항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글자들 중에서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 링크가 늘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꼭 읽어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요 내용을. 네. 스타일 파일은 그냥 내 PC 바탕화면에 놓는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저장 위치가 저장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내용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 쓰시고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스템셀 인터넷이라는 거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받아서 이 파일을 내 PC에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내 PC의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의 스타일즈 폴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아까 그 스타일 파일 용어인데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해놔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워드에 와서
아까 스타일 바꾼 요 드롭다운 바를 누르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Select Another Style이라는 걸 누르시면 되세요. 지금 선생님들도 눌러보시면 되세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조그만 팝업창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미 뭐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많이 있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엔드노트가 기본적으로 뿌려주는 스타일인데 이게 좀 올드 버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너무 아니다 싶으면 도서관 신청하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받았던 스템셀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스템셀즈 인터내셔널 적용하게 되면은 모양이 다 바뀝니다. 그 여기 저널은 표시하는 방식이 본문 내 인용번호 가까로를 표시하고 저자명은 이렇게 TA 그다음에 엘스톤 이렇게 표시하고 타이틀명 앞에 따옴표 그다음에 저널명은 이탈릭체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레퍼런스의 모양이나 본문 내 인용번호가 뭐 위첨자다 이런 것도 다 얘가 스타일에 바꿔줘요. 그래서 스타일은 여기 진한 회색 음영 영역은 다 바꿔주니까 그 부분은 스타일에 바꿔주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 홈페이지에서 스타일을 검색을 했는데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스타일 옆에. 네, 스타일 신청 메뉴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널명과 그 저널 홈페이지 주소 정도 기재를 해주시면은 확인해서 당일이나 대부분 하루 정도 있다가 다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위 논문 쓰시는 선생님들은 학위 논문도 스타일 파일이 있어요.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도서 홈페이지 아까 스타일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쪽에 많이 쓰시던 공지로 박아놨으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2015년도에 개정된 그 학위 논문 작성 요령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레퍼런스의 폰트나 사이즈는 이 엔드노트 탭 메뉴에 비블리오그래피로 써 있는 우측에 보면 조그만 요 아이콘에서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주 쓰시는 건 아니고 언제 쓰시는 거냐면 내 워드 파일에 이 논문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영문 교정까지 다 끝나서 이제 이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투고하실 때 보면은 투고 규정 내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뉴트 소프트웨어를 썼다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라 언제 매니스크립트 서브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필드 코드가 남아있는 상태로 제출하면은 편집자들이 PDF를 전환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연동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걸 엔드노트 연동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 필드 코드를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회색 음영으로 돼 있던 부분이 회색 음영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메뉴에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엔드노트 탭 메뉴에 컨버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메뉴가 스타일 메뉴 아래 있고요. 여기서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눌러보시게 되면 뭔가 메시지 파워에 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너 이거 피드 코드 제거할 건데 지금 파일 저장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yes 누르게 되면은 지금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갑자기 뭔가 화면이 딱 뜹니다. 그래서 문서 2가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문서인데 드래그 해보면은 진한 회색 음영이 다 사라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필드 코드가 사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필드 코드에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파일을 제출해서 어셉이 되면 제일 좋은데 리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다른 타겟을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당연히 참고 문헌도 좀 바꾸고 이제 하시려고 하거든요. 형식도 바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려고 바꿔봤다면은 안 바뀝니다. 스타일 안 바뀌지 왜? 그리고 레퍼런스도 여기서 내가 다시 넣어봐야지 하고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이상하게 번호가 연동이 안 되고 얘가 1번이 돼요. 뭐지? 그 회색 음영 얘만 나와요. 그리고 밑에 갑자기 레퍼런스 하나 또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필드 코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뭐 엔드노트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제 편집을 하실 때 얘를 갖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번호 갖고 다시 재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거 4개의 레퍼런스 들어가는 워드 파일을요 제가 요 엔드노트 라이브로 썼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이 연결은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필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 기억나세요? 이 메뉴 누를 때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잖아요.
요거 하나 내려보면은 세이브 한 게 남아 있어요. 요걸 꼭 갖고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갖고 있으셔야 되냐면은 내가 작업할 때 엔도트 라이브러리 있죠?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워드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세문서로 만든 워드 파일이 있을 거고 그 세문서 말고 바로 직전,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하기 바로 직전에 저장한 파일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저장을 마지막에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한 것만 내고 요거를 내가 따로 폴더에 잘 집어넣고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세 개를 딱 묶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곳에 타겟을 투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열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열었을 때 엔도트 라이브러리도 마지막에 작업한 걸 열고 이 파일을 열었을 때 당연히 연동이 끊이지 않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파일을 열으셔서 여기서 이제 다음 타겟에 맞는 스타일로 바꿔주셔야지만 그에 맞춰서 스타일을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은 엔드노트 21 메뉴에 써 있는데 워드에 이 기능은 그냥 아이디를 무료로 생성해서 요 URL에서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요건 언제 쓰는 거냐면은 내가 저널을 투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저널이 내 논문의 내용과 적합하지?를 잘 못 찾을 때 사이트가 초록을 넣잖아요. 얘가 키워드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줘요. 이 저널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 저널의 주제랑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몇 점입니다. 네, 보여줘요. 요거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학술지를 추천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교육을 종료할 건데, 제가 문자를 예약으로 걸어놔서 아마 교육 만족도 설문 관련된 문자들이 갔을 거예요. 그거는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는 논문 작성을 도와드리는 툴이에요. 도구기 때문에 자주 잘 이용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작품에 익숙해지면 좋으실 거고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퍼런스 모을 때부터 좋은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논문 파일 하나당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권장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드노트 연동된 부분은 반드시 에디트 HTML 사이테이션 메뉴를 활용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도서관,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오셔서 저를 찾아주셔도 되시고 제가 성예관 10층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요 가톨릭대학교 성예기종 도서관 이렇게 검색하면 채널이 두 개가 나와요. 그중에 아카이브라는 채널에다가 교육한 내용들을 그대로 풀 버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내에 계신 분들은, 원내에 계신 분들은 C톡 쓰시면은 C톡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세요. 제 이름 찾으셔서 사서팀에 제 이름 찾아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